네, 저는 2009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당시 이제 석사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조경학 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용산공원이 이제 법적으로 고시가 되는 용산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의 책임이셨고, 저는 거기에 이제 수행하는 연구원이었는데, 그 과정이 제가 처음으로 용산공원을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자랐던 곳은 부산광역시였고, 그곳에도 용산공원과 같은 캠프 하야리아가 있어서 부산 시민공원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용산공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대상지로 용산공원이 저에게 주목이 됐죠. 그러면서 계속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그 가운데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용산공원 담당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매년이 저는 도전이었고, 그리고 매 순간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용산공원 서울시의 시민소통공간을 조성하고, 또 미군기지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다시 떠올려 봐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그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용산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이제 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부에 대한 도시 계획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나갈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할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많은 어떤 갈등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을 어떻게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또 방향을 제시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받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갈등 구조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불편하게 여기셨죠. 이것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서울시에서 조성하고자 했던 용산공원 시민소통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하게 용산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조성할 건지 그걸 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용산공원은 왜 조성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미군기지는 얼마나 이제 이전하고 반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서울시든 국토부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전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용산공원 시민소통 공간, 이 부분은 정말 서울시 의회도 설득을 해야 했고,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관련되는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셨던 이제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필요로 했던 게, 과연 용산 미군기지에는 얼마만큼의 시설물들이 있고, 그곳의 미군기지의 시설은 또 누가 썼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용산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또 남겨야 될 건물과 또 철거해야 될 건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용산공원 프로젝트가 10여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공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전 과제로 생각을 하고 시민소통 공간에 이어서 이것을 했는데, 또 이 과제에서 가장 큰 난감했던 부분은 이제 국방부를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기지 사령부 관계자들도 만나가면서 이 사업이 이제 준비되고 회의됐던 기간만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준비했던 이 사업이 2021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공동 과제가 되었던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고, 앞으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제가 2022년까지 약 한 6년에 걸친 그 긴 시간 동안 용산공원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혀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용산 미군기지를 국민과 함께 버스 투어를 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반환될지 몰랐던 그런 부지들이 하나씩 반환되면서 2020년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 개방되었던 장교숙소 5단지라고 하는 부지가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이전해 오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정말 다양하게 계시지만 저는 먼 미래를 본다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용산공원에 가장 처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던 2009년도에 그 시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때 했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용산공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용산공원은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민들에게 체감하고 또 소통하고 알려드리고 또 친절하게 용산공원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방부, 서울시, 문화재청, 환경부 다양한 어떤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서로의 어떤 목표만으로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킹이랑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당시 2009년도도 그 핵심 과제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든 국토교통부든 또 관계된 시민단체든 모두가 관심 있는 모두라면 용산공원은 이러한 네트워킹과 협력과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 있는 그 한복판에 여의도 크기만한 공원에 왜 관심을 갖냐? 난 지방에 살기 때문에 관심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용산공원에 거의 한평생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용산 김씨로도 이렇게 제 스스로도 이제 다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전국에 미군 기지가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미군 기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반환되는 부지가 되는데 부지가 되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 80여 개의 기지는 도시와 아니면 지역에서 단절고리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을 다시 활력을 주고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좋은 케이스를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남아있는 미군 기지를 다시 국민들의 땅으로 또 우리의 회복의 땅으로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을 단순하게 하나의 서울에 있는 녹지 공간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미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시선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던 부산 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언어가 교정이 되었죠. 원래는 사투리가 더 익숙한데 이제 서울에서 오랜동안 이제 살다 보니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앞서 용산의 그 사례를 언급드리면서 부산에 있는 시민공원 캠프 하이레아가 공원으로 바뀐 사례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부산에 계셨던 공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반환받으려고 했고 또 왜 성급하게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녹지 공간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공원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었고 이 길을 통해서 부산에 있었던 왜 이런 군부대가 있었고 우리가 왜 반환받으려고 했던가 그것을 시민들에게 더 공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용산공원 조성할 때 과정만큼이라도 그것을 꼭 지켜가 달라. 그리고 우리에겐 그 녹지 공간이 성급하게 다가오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많은 부분들에 고찰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꼭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가고 싶은 그 약속을 솔직히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남기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